남북경유주 보유 중인 분들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경유주들 세부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섹터별 이런 종목들 흐름 보면서 Nice sto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 경협주들 세부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매수매도 안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숫자 1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남북경협 섹터별로 이제 대표 종목들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섹터별 이런 종목들 흐름 보면서 이슈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제는요,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종목들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차트가 상당수 종목들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IT 소재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이 종목들이 실적과 재무가 물론 이제 튼튼한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성장주는 아니죠. 그래서 이전처럼 뭐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뭐 증가를 하면서 두세 배씩 뭐 증가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국면에서 이런 시클리컬 종목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또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나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일부를 이제 덜어내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섹터는 일단은 홀딩 좀 더 하셨다가 뭐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뭐 이슈가 터졌을 때 단기적인 뭐 시세가 나올 때 뭐 이런 때 매도 기회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대다수 남북 경협주들이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OC 관련주들이라는 점이죠. 최근에 이제 이런 국내 경기가 좀 이제 부진한 상태에 빠지면서 SOC 관련해서 뭐 정부 정책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SOC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 SOC 그리고 뭐 광역교통망 뭐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 초기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아실 것 같고 계속해서 뭐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수도관들을 이제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10조, 그리고 내년에 40조 이렇게 뭐 국토개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이런 수도권의 토지보상금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내용도 이제 신도시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강남에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요 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 이런 내용도 사실 이전부터 있던 내용들인데 이걸 계속해서 빠르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내수 경기 부양도 있고 그래서 이런 SOC 정책들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역환승센터. 요거는 이제 강남역, 강남 쪽에서 이제 광역환승센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영동대로 이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이제 코엑스 있는데 쪽이죠. 쪽에서 본격적으로 요 환승센터가 개발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슈는 요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큰 이슈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그리고 뭐 신도시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알아봤는데 뭐 지방 관련해서도 뭐 지방에도 다양한 내용들의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는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SOC 정책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된 뭐 지역들은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대규모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건설사들, 뭐 토건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뭐 철강 관련된 회사들 이런 쪽으로 이제 실적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뭐 업황이 막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또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뭐 호전이 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이슈에 의해서 뭐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세가 나오더라도
좀 단기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에 물려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건설주들 특히 이제 매출 비중에서 주택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악재성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인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분양을 좀 미루는 경우가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뭐 종목들 간단하게 흐름 살펴보면요. 뭐 GS건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건설주죠. GS건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차트가 사실 이제 장기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추세가 확실하게 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전 가격대까지 거의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데 이제 물려 있으시면은 좀 당분간은 좀 힘들고요. 실적이 뭐 급증을 하거나 사실 이때 이렇게 갭으로 떴던 것도 이제 경협 이슈도 있지만 경협 이슈에다가 이런 실적 이슈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실적을 한번 또 다시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기는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요건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협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그룹 쪽에 또 이슈가 많이 몰렸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GS건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장기평선 이탈을 하면서 추세는 확실하게 좀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좀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으면은 줄여주셨다가 큰 종목들은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가 깨지면은 이 추세 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셨다가 다시 뭐 다른 종목들을 교체를 하셔가지고 복구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뭐 일부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건주들이 있겠죠. 토건주 이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과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 정도 있어. 뭐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이제 뭐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뭐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뭐 탄탄한 종목이고 국내에서 이 설계 쪽에서 종합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좀 입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을 때 또 바로 또 슈팅이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점에 물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뭐 도화 엔지니어링 요 정도는 좀 들고 가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봤었던 자연광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갭으로 크게 밀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뭐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낙폭이 있을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또 땅굴을 깊이 파고 뭐 이럴 가능성은 그래도 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것도 뭐 이런 유상증자가 계속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주들 뭐 현대로템이 있겠고요. 대아티아이 그다음에 부산산업 이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미 다 장기 이평선은 다 이탈을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좀 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광역 환승센터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철도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놓아야 되는 뭐 그런 철로 같은 것도 이제 교체를 하는 작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뭐 남북 경영이 다시 또 이제 본격적인 모멘텀을 이제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먼저 이제 시세를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철도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까지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셨다가 이렇게 조금씩 슈팅이 나올 때 조금씩 덜어 가시면서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나 뭐 아스콘 관련해서 뭐 유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SG라는 종목이고요. S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런 이평선 밀집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런 지지라인이 이탈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러면 힘을 모으겠죠. 그리고 힘을 모으다가 다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튀어 오른다고 한다면 그때 좀 매도 기회로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관련된 섹터도 있죠.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 자, 재룡전기나 뭐 재룡산업이나 같이 뭐 계열사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전기 쪽은 뭐 정상회담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섹터긴 한데 뭐 물론 엑소식 관련 섹터는 맞아요. 송전 관련해서
근데 다만 요런 쪽은, 이 전기 관련 쪽은 이제 주로 이제 개성공단에 이제 송전을 한다, 요 이슈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SOC보다는 좀 개성공단 테마주로 보는 게 이제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개성공단이 재개할 가능성이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또 미국 정부에서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의를 할 점은 뭐 입주 기업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다른 중소기업들도 뭐 제2의 뭐 개성공단이 있으면 입주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딱히 뭐 반대를 할 만한 그런 논리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 외화 수입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만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바닥을 기고 있다, 바닥권에서 힘을 모으다가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발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아직까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랑 자원개발 관련주도 있겠죠. 뭐 철강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쪽으로. 자, 이 철강주들이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실적과 뭐 주가가 반등을 노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달러가 워낙 이제 강하면서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할 때, 철강석이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철강주들이 원자재들을 미리 사놓고 그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다가 팔 때는 이제 현물 가격에 연동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반기에 미리 이 원자재를 사놓을 때는 싸게 사놨어요. 그리고 지금 제조를 하고 팔려고 보니까 현물 가격이 다시 올라서 이걸 좀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쪽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쪽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금리이나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또 다시 꿈틀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때는 비싸게 팔 수 있다, 원자재를 살 때보다 좀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티플렉스라든지 헤인,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봤었던 것처럼 진짜 전통적인 이제 철강주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뭐 티플렉스랑 뭐 헤인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상반기에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히토류 관련 이슈로 해서 여러 번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좀 정리를 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구간만 아니라면은 아마 요때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뭐 로스컷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한 요 정도 좀 애매하게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차라리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복구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이제 철관주들도 또 올랐었죠.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을 보였습니다. 이제 요럴 때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자, 뭐 쌍용양해라든지 현대시멘트,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건설 경기가 뭐 회복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모멘텀이 사실 없죠. 저도 이제 뭐 건설 경기랑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을 하면서 하방으로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방금 봤었던 쌍용양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평선 밀집 구간을 만들어놨는데 하방으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클리컬 이외의 섹터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비료 관련주들, 뭐 농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다행히 이런 섹터들이 이제 유엔의 안보리 제재를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북한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긴 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신 것처럼 15일 날 나온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 상품을 소개를 했다. 근데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뭐 아난티 같은 게 2% 오르고 끝났고요. 왜냐면은 관광을 뭐 재개를 한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국의 여행사 아니면 뭐 북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난티라든지 그냥 살짝 오르고 그냥 저항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현대그룹 이슈랑 이제 같이 가는데,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현정은 회장의 북한과의 그런 행보,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뭐 그냥 보합해서 끝났죠.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뭐 힘들 수 있다. 뭐 웬만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완전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 관련해서도 이쪽도 뭐 경농이라든지 조비라든지 굉장히 뭐 경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경농, 조비 뭐 이런 비료 관련주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5월 말경에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이제 북한과 그리고 유엔이 같이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생색내지 말라고 하죠, 북한에서. 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당장은 뭐 급등락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도기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마다 조금 정리를 하시고 추세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좀 빠져나오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뭐 간단하게 섹터별 대응 방안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또 저와 함께 또 복구 종목들 같이 매수매도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숫자 1만 적어서 이 영상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남북 경협주들 이슈 그리고 뭐 섹터별로 간단하게 대응 방안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 마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